자, 그리고 자, 11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에 걸쳐 내용이 나오는 것 중에 자, 투자은에 대한 평가 방법 중에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현금 흐름 분석이라고 해서 112페이지에 보시면 이자 비용에 대한 절세 효과에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계산 문제로 간혹 나오기 때문에 112페이지에 보시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 예, WACC라고 해서 예, 가중평균 자본 비용에 대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WACC. 자, 이게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뭐냐면요. 이 기업 입장에서 예? 회사가 나가는 돈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재무관리 처음 얘기할 때 이 재무관리 활동이 돈 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보면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게 이제는 표시가 되는데 기업이 이제 재무, 그러니까 돈을 융통하는 방법에는 돈을 빌리거나 그죠? 차입하는 거나 아니면 투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같은 경우에는 주주로부터 들어오는 돈이고요. 부채는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은행 같은데 아니면 이제 채권자, 투자자죠. 투자자로부터 이제 돈을 빌리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유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주주한테 주식을 발행하고 자본금을 유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잖아요. 그죠? 돈이 나가는데 그걸 나가는 돈을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하고 부채 자체를 타인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예.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투자받은 돈은 자기 자본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본에서 나가는 비용은 배당이잖아요. 배당. 그죠? 배당은 자기 자본 비용이 되는 거고 그죠? 부채에서 나가는 건 이자 비용이죠. 이걸 이제 타인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나가는 돈, 그죠? 이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가중평균해서 계산한 걸 우리가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각각 다 자본 비용이죠, 그죠? 타인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이니까 자본 비용인데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에 대해서 나간 전체적인 가중평균 비용을 가중평균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중평균 비용을 계산할 때는 우선은 자기 자본에 대한 비용하고 타인 자본 비용을 가중평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이자율이 10%야. 은행에 주는 이자율은 10%고 주주들한테 주는 배당률은 20%야.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률이죠.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20%, 내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20% 정도를 받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20% 정도 나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배당 수익, 자기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이 되는 거고 이자율 10%, 매년 주는 이제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이제는 타인 자본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을 가중평균을 할 때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얼마씩 돈이 유입된지를 가지고 비율로 가중평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타인 자본은 100이 투자됐고 100이 들어왔고 자기 자본은 400이 들어왔다. 그러면 전체 중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비율은. 자, 타인 자본은 전체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자기 자본은 5분의 4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500이라는 돈 중에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건 500억 중에 400억 이런 식으로 타인 자본은 500억 중에 100억을 차지하는 거니까 비율로 따지자면 자기 자본은 5분의 4, 타인 자본은 5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걸 가중평균하기 위해서 넣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자,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합치면 뭐라고 그래요? 총 자기 자본과 총 자본 비용인데 근데 이제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을 합친 총 자본에서 그죠?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로 가중평균을 하는 겁니다. 타인 자본 그다음에 플러스 타인 자본도 똑같이 가중평균을 하려면 자, 자기 자본에다가 타인 자본을 합친 총 자본에다가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그 타인 자본으로 요걸 분자로 해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중평균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 비용을 계산하면 되는데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게 세금 효과라는 게 있어. 세금 효과. 뭐냐면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은 이자 비용인데 세법에서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배당한 거에 대해서 기업이 주주들한테 배당한 거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빼주는 절세하는 효과가 없지만 타인 자본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이 나갈 때 이 재무제표상에 손익계산서 같은 거 따질 때 거기에 이자 비용을 영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비용으로. 그러니까 비용으로 인정해준 만큼 세금이 절세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 효과까지 고려해줘야 돼. 그래서 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할 때 자기 자본에 대한 가중치와 타인 자본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타인 자본 비용은 세금 효과라는 걸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써야 될 게 1 마이너스 세율, 법인세율이나 뭐 소득세율처럼 1 마이너스 세율이라는 걸 고려해줘야지 이게 세금 효과라는 거예요. 세금 효과. 세금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1 마이너스 세율이라는 걸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좀 주의해야 될 상황입니다. 주의해야 될 상황.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 이 가맹권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노무사 시험이나 아니면 이제 경영조사 시험에서 한번 나왔는데요. 노무사 시험에서 2013년도에 기출문제를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출제가 됐는데 그때 이제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을 주어지고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 세금의 세율이 없다라고 해서 문제가 주어졌어요. 세율이 없으면 어때요? 세금은 고려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땐 세금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이 세율이 0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0이면 뭐야? 그냥 1인 거잖아요. 1. 그러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식이요. 근데 이제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타인 자본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효과가 있기 때문에 1- 세율까지도 고려를 해서 곱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